각종 부정부패나 비리 등을 알리는 공익신고자는 자칫 신변이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제보에 소극적이 될 수 있는데요.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신상보호에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개설한 일명 경기도 공익제보 한라인. 원산지나 유통기한을 속인 불량식품 신고는 물론 환경오염 행위와 공무원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 비리 등을 신고하는 공익제보 전담 창구입니다. 경기도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데 이런 공익제보의 경우 신상 공개에 따른 불이익을 걱정해 양심선언을 꺼리기도 합니다.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손을 잡고 공익신고자 보호 활동에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각종 부패, 부조리를 제보한 신고자가 배신자로 낙인 찍히지 않게 끝까지 책임지자는 취지입니다. 국가 공동체 유지 운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또 누군가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도록 해서 모든가 이제 우리 질서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게 국가가 발전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국가 발전도 국가 발전이지만 각각의 개인들이 억울한 심정을 갖지 않도록 내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실이 아니다. 누군가가 규칙을 어겨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어지는 사회, 또 그런 사회 속에서만 각각의 구성원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합리적 사회, 그걸 만들어야 국가가 퇴보하지 않고 진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역시 이제 국가의 역할이겠죠. 공무원들의 역할일 테고,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역시 이제 민간 영역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국가가 하는 일도 있지만 민간 영역이 참여해서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적은 비용으로 바른 사회를 만드는데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이제 오늘 이 협약을 통해서 새로운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할 텐데 국민들이 권익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침해당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 텐데 국립위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의 모범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이 작은 관심 하나가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러한 공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세상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그 역할을 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상이 퇴보하는 게 역사의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책은 물론 보상금 제도를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 공익신고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보호 규정을 위반한 공직자는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비실명이나 대리 신고도 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시민과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가 이 분야에서 어떤 좋은 모범 예를 보여주시면 임팩트가 클 것이라. 또 경기도는 올해부터 공익제보 보상금의 상한액을 두지 않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제보로 인한 재정 수입의 30%를 지급하거나 수익이 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2억 원까지 포상할 계획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제보!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이 직접 경기도에 제안한 공유기숙사 제도가 본격적인 시범 사업에 들어갑니다. 공공기관이 건물을 사서 대학의 운영을 맡기는 방식인데요. 학생들은 시세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5,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니는 수도권 내 한 대학교. 인근에 총 40명가량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지만 해외 교환학생과 한국어학당 교육생들만 쓸 수 있습니다. 기숙사가 없다 보니까 멀리 사는 친구들은 근처에 원룸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고시원에 산다든가 그런 점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대학은 막대한 예산이 부담되고 공공이 나서면 사업권 침해라는 민간 임대 사업자의 반대에 부딪혀 학교 기숙사를 짓는 게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 이런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경기도의 공유기숙사 제도입니다. 공유기숙사는 공공이 대학교 인근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대학생에게 공급하고 운영은 대학교가 전담하는 정책입니다. 지난 2월 경기도 주관정책회의에서 학생들이 직접 제안해 2달 만에 경기도 정책으로 실현됩니다. 경기도는 안양대학교와 공유기숙사 운영을 협의해 인근 200m 내에 있는 다가구 주택 2동을 매입해 오는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1대학 1기숙사를 목표로 2021년까지 5년 동안 1,480호를 대학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도는 안양대학교 인근에 추진하는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앞으로 공유기숙사를 정책 사업화한다는 구상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도민이 낸 생활 속 아이디어가 실제 경기도 정책으로 만들어집니다. 전통시장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되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방문 접수 대신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수원의 한 전통시장에 설치된 자동심장 충격기. 상인과 손님 모두 연령대가 높은 곳으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응급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도민 제안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응급처치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체험기구도 갖췄는데 상인과 손님들 반응이 좋습니다. 경기도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접수 방법을 개선해달란 도민 제안도 정책으로 만들어집니다. 방문 접수 때문에 불편을 겪던 한 도민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덜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경기도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각 부서와 기관에 온라인 접수를 추진합니다. 이런 기회를 사실은 자주 준다고 하면은 이 생활 속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들이, 도민들이 공모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아마 도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민이 주인인 경기도를 도정 목표로 삼아 도민 제안 정책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올해 첫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경기도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정책 아이디어는 모두 14건입니다. 비상급 폐쇄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나의 기준이 완화되고 아파트 분양 시 노약자나 장애인도 쉽게 쓸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 마스크나 젖은 수건 등 화재 대피용품 보관함을 설치합니다. 생활 속 소소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할 수 있고 도민 정책 제안은 국민신문고에서도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쌍용자동차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진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해고 노동자들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는데요. 경기도가 쌍용차의 정상화를 돕기 위해 공용 차량으로 쌍용차를 우선 구매했습니다. 경기도청 앞에 길게 늘어선 새 차들, 모두 쌍용 자동차입니다. 도청과 소방재난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 11개 기관에서 쓸 공용 차량입니다. 총 27대로 가격으로 따지면 9억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구입할 공용 차량 50대 중 27대를 쌍용차에서 구매했습니다. 또는 각 시군과 산하기관에서도 공용차로 쌍용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우선 구매가 쌍용자동차 판매 시장에 불씨가 되어 쌍용자동차와 경기도가 진보된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경기도의 발전에 쌍용자동차가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구매한 공용 차량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도민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기도 행복카 쉐어로도 쓰입니다. 행복카 쉐어 차량으로 활용되는 만큼 저희 쌍용자동차도 지역사회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갈 곳 없이 길거리를 떠돌던 유기견을 새 가족으로 맞이하는 입양가족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도움으로 보금자리를 찾은 1000번째 유기견 밤비네 집을 한선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글동글한 눈망울에 공놀이를 좋아하는 시추 밤비. 얼마 전 새 주인을 만나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제2의 견생을 시작했습니다. 어딜 가나 쫄래쫄래 가족들의 뒷공무니를 쫓아 온 집을 누빕니다. 밤비를 막내 아들로 맞이한 방승복 씨네 가족은 덕분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3년 도우미견 나눔센터를 열고 신체 검사 등을 거쳐 유기견의 새 가족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밤비는 이곳을 통해 유기견 딱지를 벗고 입양된 1000번째입니다. 유기견 나눔 사업을 시작한 지 6년. 해마다 약 20%씩 입양 가정 수는 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앉아 엎드려 기다려라는 복종 훈련을 일단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회성 강화라든지 입양 가기 전에는 중성화 수술도 하고 동물 등록용 마이크로칩도 시술하게 되고요. 주인에게 버려진 유기동물은 전국적으로 작년 한 해에만 12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새 가정을 찾는 경우는 불과 30%. 경기도는 유기견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문화교실과 자원봉사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